대화하지 않고 오로지 최순실과 심령 대화를 했던 대통령. 우스운 신정정치라 할 것입니다. 알고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교에 봉헌을 했습니다. 울타리를 쳐준 공범 집단입니다. 최순실은 악마들과 악의 세력과 입을 맞추고 있을 것입니다. 사교의 교주 최순실의 혼납을 해온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오물 같은 그런 데다가 다시 집을 짓겠다 그런 말입니까? 하지만 추 대표는 괴념치 않는 모습입니다. 최재경 민정수석, 새로운 정권의 구역자로 정진석 원내대표의 적반하장식 피해자 코스프레를 새누리당은 박근혜, 최순실의 호위대구나. 장관님, 잠깐만요. 장관님, 제가 지금 질문하잖아요. 왕이세요? 여왕이세요? 듣기 민망합니다. 그만하시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본회의든 법사이든 와서 첫 번째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날짜가 오늘 상정된 법안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천정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법안 한번 검토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에 그 검찰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수사 상황에 관해서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내용인데 장관께서 그 법안을 지금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네,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속하게 통과돼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을 장관님 답변이 지금 제 질문하고 핀트가 안 맞는데요. 여기는 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청와대 비서실 아니면 대통령이 검찰과의 이렇게 보고나 협의 등을 해왔던 이런 것을 일체 금지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 확보 그런 걸 통해서 검찰 수사의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이 법안 통과는 오히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법무부 장관이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제가 장관이 조장만 어제 지휘하게 함으로써 장관님 잠깐만요. 이른바 대정부 질문 답변하는 데서도 내가 상당히 유감스러운 거는 보장을 하고 있기 장관님, 때문에 장관님 제가 지금 질문하잖아요. 제가 질문 드리잖아. 답변을 끊어버리면 아니, 저도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 답변했는지 저의 그 말씀이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예, 장관님, 일단 예. 문장은 시작했으면 끝낼 수 있도록 저는 해주시기 저희 바랍니다. 장관님 본회의장에서도 그 대정부 질문할 때 질문하는 의원들의 질문 취지에 대한 상응하는 답변이 아니고 이 서면 자료 준비해 오신 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제지하는 의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읽어가시는 그 모습이 과연 5선 경력의 국회의원 경력을 가진 장관이 맞나 제가 상당히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모자이크처럼 예, 장관님. 세간에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추미애 장관 잘 모시래요. 민주당 엑스맨이라고. 문재인 정권 엑스맨이라고. 그런 발언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비칠 때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오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지층들이 뭐라 그러냐면 추미애 장관 오래오래 법무장관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해요. 문재인 정권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추미애 장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세요.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장관 되신 거예요? 도대체 나라에 분란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든 게 몇 가지입니까? 한번 세볼까요? 첫째,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고 검사들 유배 보내고 내치고. 둘째, 검찰총장과 인사협의 과정에 관련도 무시하고 검찰총장이 거역했다. 이렇게 오만한 발언하고. 추미애 장관님 얼굴 좀 보여주실래요? 왕이세요? 여왕이세요? 윤석열 총장이 거역했습니까? 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이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이고 민망해라. 아이고 민망해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법무부가? 이게 법무부 TV입니까? 추미애 개인 홍보 영상입니까? 이게 법무부입니까? 아첨부입니까? 법무부 기조실장 일어나봐요. 아 옛날이요? 영상은 참 잘 만들어요. 대한민국 어느 부서가 이따 짓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혈세나 말이지. 추미애 장관 대권 후보 만들면 기조실장 뭐 하기로 했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듣기 민망합니다. 그만하시죠. 민망합니다, 그만하시죠. 제가 민망해요. 영상 보고 안 민망하세요? 영상의 취지를 잘라서 자, 편집하고 왜곡하고 나중에 답변하세요. 가짜 뉴스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답변하세요. 답변 이해 드릴게요. 예.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예?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참여기관의 협조 아래 모르겠는데 장관님께서도 그 의원님 질문하는 의원들하고 설전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우리 의원들도 답변하는 분이 답변하는 도중에 답변을 끊으면서 그 질문하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지시를 하겠다. 내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왜냐하면 말 안 들어서 장관이 또 제 지시를 내렸다가 이 검찰사에 남아보세요. 그죠? 아, 정말 이게 장관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게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구나.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개혁의 대상이 경우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개혁의 대상이면 결국 그 대상인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떠서 안 된다는 거는 거리를 보여주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일개 장관이라는 말을 고위 간부로부터 그런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이라고 얘기할까요? 영어 거역했다고? 새로운 일개 장관이 헌법상의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 하고 있어. 일개 장관이 헌법상의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 하고 있어.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도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의 무죄 수정의 원칙. 고문유착 사건에 어제 공개된 녹취록과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을 보셨죠? 네. 어떤 생각이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도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일개 장관이라는 말을 검사장이라면 상당히 고위 간부인데요. 고위 간부로부터 그런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은 어다르고 아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녹취의 배경과 그 어조와 문맥상의 표현, 숫자, 전후의 과정들을 총체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기획 취재, 그중에 특정한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 혐의를 무언가 캐내려고 하려는 의도, 또 피해자에 대해서 징역 12년은 재기 불능, 당시는 정권의 성향, 그것이 목표다라는 이러한 동료 기자들과의 공유된 카톡방의 내용, 대검 대변인에게 수사의 방향을 조언을 구하는 내용, 최종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건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내고 시민 수사를 위해서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볼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이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내는 것을 기다려 보건대, 그러나 그거 관계없이 보편적 상식에 입각한 국민적 판단은 이것은 검언유착, 그것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검찰과 친검 기자 간에, 친검 매체 간에 적어도 유착이 있다라는 저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유착 더 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국민들은 하실 것 같습니다. 이철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번 걸리면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례까지 만들며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장 부실 기재라는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아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도 살려줬고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던 유재수 전 부시장은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습니다. 반면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며 영장에도 없는 공모관계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는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고소정보가 누설된 경위, 박원순 시장의 정보 습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 영장을 2차례 기각했을 뿐 아니라 시장 비서실 7급 비서 정운의 중간간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서 미투 피해자를 좌절케 하고 있습니다. 정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전락한 법원의 문제점에 대해 조재현 법원행정처장 상대로 따져보려고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법원행정처장의 출석에 동의하지 않아 물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부터 좀 보여주시죠. 지난 2016년 11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부동산 투기에서 경제 망친 가짜 보수 정치 세력을 거대한 횃불로 태워버리자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년 1월 7일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7월 16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최근 한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이지스 자산운용이 강남의 46채짜리 아파트 한 동을 420억 원에 통채 매입했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돼서 논란이 되니까 이 사모펀드 운영사가 어제 사업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입에 대해서 장관께서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매각 차익을 펀드 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 전날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주장한 것처럼 이 금융과 부동산 투기가 맞물려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맞습니까? 그렇게 의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제가 지금 그대로 복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제 페이스북에 그런 취지로 올린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 지시하면서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 자본의 불법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게 이지스 자산 운용을 염두에 둔 겁니까? 꼭 그렇다기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케이스만을 지목을 해서 지휘를 내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폭등을 하고 있는 조짐, 그리고 이른바 그린벨트 해제를 기대한 그런 투기 수요,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위법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일반 지시를 평소처럼 한 것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의 이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투기라고 보는 겁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그런 불법이나 또는 과열로 인한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인한 불법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과의 연관성을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시를 떠나서 이지스 자산운용이 부동산 이 한 채 통째로 산 게 부동산 투기입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런 불법이 있는지 장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아니기 부동산 때문입니다. 투기라고 보시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특정한 케이스를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연결한다면 제가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 투기다 아니다 제가 하는 거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기다 아니다 하는 건 일반인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일반인처럼 이 자리에서 특정한 케이스를 지목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이 이지스가 부동산 산 게 이게 불법입니까?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산 거 저는 자체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산 거 자체가 불법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알 수가 없죠. 저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지시하실 때는 일반적인 지시만 하시겠네요? 경우에 따라선 며칠 전처럼 알 수가 검찰총장이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중립성을 구체적인 해치거나 할 때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지휘를 지시를 할 수도 하세요? 있죠. 알 수가 없는데 떠들지 말고 조용히 들으세요. 하여튼 이 사업 처리하기 위해서 대통령 의지대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더 벌지 못하게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불법이 아닌데 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고요. 그런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든가 하면 알겠죠. 국세청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면 알겠죠. 제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네. 강남 부동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의원님은 그것만 보셨습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이 TV 방송에 나온 조국 전 장관이 언론 보도가 왜곡됐거나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YTN에 나온 책임을 겁니다. 묻겠다라고 하고 YTN에 나온 겁니다. 언론 보도가 가짜 뉴스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 맹신주의자십니까? 장관님, 싸울 거 가지고 싸우셔야죠. 장관님. 네. 저는 이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방송도 팩트 체크 대상 아닙니까? 요즘은 방송사마다 상호 팩트 체크를 하던데요. 그러면 대통령 말씀도 저희들이 다 의심해서 들어야 되나요? 응? 비교를 인과관계 있는 비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나오신 분들 말씀하는 것도 다 이제 이렇게 들어야 되나요? 의원님은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거 저 지난번 질의할 때도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하자고 제가 하지 않기 위해서 근거를 하나하나 다 장관님께 제시를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 본인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보도를 저는 봤는데 의원님은 그 후에 보도는 안 보신 것 같군요. 예,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셔서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것은 대정부 제가 질문하는 사항이 될 수가 자리입니다.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자리에서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네. 지금 대정부 질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의원님 그리고 또 답변하시는 우리 장관님께서 어찌 보면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도 굉장히 열띠다 못해 좀 지나친 감으로 지나친 느낌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 대정부 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또 너무 지나친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과 그리고 또 우리 장관님께서도 국민들께 소상하게 국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한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저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소설을 쓰신 검언 유착이 심각하구나.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그것은 저의 아들의 신상 문제여서 언론에 미주알 고주알 나가는 것들이 정말 검언 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들 수사 끝나. 지휘랍시고 피를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전혀 덮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명을 거역한 게 아니고 그런 형식적인 의견.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예결위 이후에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병가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용산에 배치되도록 해달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고요. 아들도 단호하고 저도 단호한데 뭐하러 그런 지엽적인 일을 자꾸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럼 동계호 소설 쓰시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당한 모욕적인 것이어서 제가 그냥 혼잣말로 조용히 참 소설 쓰시네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답변석 마이크가 꺼지지 않았다는 걸 제가 모른 채로 제 불찰이었죠.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입니다. 답변.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수사 중이고요. 그렇게 물으셔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로 여권 일부에서
음모론을 제기하는데 그런 것도 만약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 또 조사를 해봐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문제 제기하고 녹취를 딴 국회의원님도 태극기 집회에 같이 대통령 하야 발언을 하고 뭐 그런 상당히 그 정치적인 장애 집회에 주역을 했지 않습니까? 당직 사병과 전환 사실은 알고 계세요? 공익제보라고 하면 그 의심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상당히 오인됐거나 과장됐거나 하는 걸 합리적이지 않다. 병가 연장은 밖에서 전화로도 할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 모든 군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빙상여제라고 하는 이상화 선수도 저희 아들과 같은 병인데요. 상당히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게 언론 보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 아들이 꾀병이 아니라는 건. 장관님은 지난 2002년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셨습니다. 아프거나 하는 병사가 생긴다면 또 잘 구호되기를 바라고요. 믿고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군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나라이다는 것이고 제 아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으니까요. 당 대표실로부터 장관님 아들을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공통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세요? 그 계엄령 경고 발언도 오히려 군에 맞선 어떻게 보면 군으로서는 상당히 명예감을 상처받았을 수 있는 그런 당대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어낸 그런 당대표 입장에서 제가 무슨 군대에다가 제 아들 거기 가 있다고 청탁을 하기나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떳떳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이번 정기국회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저와 관련된 문제로만 정치 공방을 벌리다가 끝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죠. 아이는 굉장히 사실은 많이 화가 나고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단지 국무위원이 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만신창이 돼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합니다. 90연세이신 저의 시어머님, 손자가 보고 싶어서 간신히 아픈 상황에서 가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상대로 40분간 직접 청탁하지 말라 훈계를 했다는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현역 입영을 안 해도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속에 제가 아픔은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죠. 탈영 황제 그렇게 굳이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 장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현행으로는 박특검 의원이 의원 재직 중에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대 이상 일감을 수재했다 해서 지금 3년 동안 검찰이 전혀 진정인 조사도 않고 깔아뭉개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언론 보도 이외에는 보고를 따로 받거나 한 바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김동건 의원님께서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진정사건을 3년 이상 뭉개고 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누구이든 간에 저희들은 문제 삼을 겁니다.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질문할까요? 아유 참.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하고 몇 분을 불러서 대답을 안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아니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야. 우리 저 야당 의원님들께서 마이크 켜졌을 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도 지적을 하시니까. 정상입니까 이게? 물론 답변하지 않으실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많이 불편하시죠?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에 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모욕적이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최근에 눈만 뜨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싸웠어서 이 국민들이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그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해서 현 정부도 공격하고 또 자신의 향후 미래의 권력도 쟁취하는 이런 시도를 한다는 비판이 총장도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력과 유착됐던 과거의 검찰의 잘못을 오늘 깨닫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정치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오히려 그런 금시 작비의 자세와는 상당히 어긋난다. 장관님, 네. 오죽하면 어제 총리께서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 네, 주어가 빠졌네요. 그런데.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숙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좀 더 그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공직사회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